안녕하세요. 백시부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2026 부동산 전망 인천편 4화입니다. 1, 2, 3편을 꼭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서. 어디까지 말씀드렸었냐면 인천 지역의 어떤 청학역 확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천 전반적인 향후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고, 특히나 입지의 어떤 변화들, 인천에 있는 대표적인 송도, 청라, 영종, 검단이라든가 이번에 핫해진 용현 하객지구, 송도 역세권 포함해서, 그리고 인천의 원도심 북부와 원도심 남부의 어떤 입지 변화 양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고, 요거 2편에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자세히 시간별 인천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모두 같은 자산을 갖고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투자액별,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막바지에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다 그러면은 무조건 송도국제도시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인천에서는 가장 비싼 지역이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인천이 시기별로, 앞으로 시간별로 대략 향후 10년 정도 대략적인 겁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려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액별이라든가 수익 금액 혹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도심의 시간이 이미 시작됐다고 지난 편들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26이라고 써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전부터 인천 원도심의 시간은 시작됐습니다. 인천 원도심은 기존에 1호선이 있잖아요. 인천 1호선이 있는데 북쪽으로 부평을 지나서 동암, 간석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요. 위쪽, 즉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원래 인천의 북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서울 접근성이 좋았던 곳입니다. 1호선 이용해서.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은 원래 인천항을 비롯한 인천 원도심의 어떤 핵심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도심이 노후화가 됐죠.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1기 신도시급으로는 여기 연수지구라든가 아니면은 갈산, 아니면 더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천분들은. 그 다음에 2기 신도시급, 즉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기 시작한 애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도라든가 청라, 그 뒤로 영종, 검단 같은 애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게 용현 하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원도심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바깥쪽으로 이렇게 개발들이 된 거잖아요. 이 원도심도 드디어 재정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재정비들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큰 단지 규모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재작년 정도부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 작전역이 있는데, 이 인천 작전역 쪽에 여기 효성 도시개발 구역이 있었어요. 롯데캐슬이 들어왔는데, 얘가 재작년쯤에 저희가 해드렸죠. 여기가 프로기준, 지금 요거는 기본 분양가 정도로 나온 거고, 프로기준 7억 정도였어요. 처음에 분양이 미분양이 났었는데 완판이 됐죠. 그래서 원도심에서 6억선을 뚫고 7억선에, 근데 얘가 위치 자체가 작전역에 가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셔틀의 미래다 이런 거 갖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위치가 작전역하고 상공역하고의 거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뭐 셔틀을 어떻게 운행하면 괜찮지 않을까. 여하튼 얘가 7억선을 뚫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분양가 너무 높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결국은 얘가 완판이 됐고, 그리고 올해 시즌3에서 보여드렸던 게 여기 굴포천 아래에 들어갔던, 얼마 전이죠, 두산 UVN 수자인 더 퍼스트였습니다. 여기는 84가 안 나오는데 여기 5구가 분양이 됐거든요. 그걸 역산했을 때 84가 9.1억, 불억 기준했을 때, 즉 9억선을 터치한 겁니다. 근데 얘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많이 기다리셨던 얘죠. 포레나도샵 인천 시청역. 얘도 84는 안 나와요. 5구가 나오는데 5구가 대략 7억대 좀 넘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걸 역산하면은 10억대를 치는 거죠. 뭐가 84 기준. 즉 원도심의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기존에 1호선밖에 없었고 다른 노선들이 들어갈 때 이 원도심은 큰 수혜를 못 받았어요. 공철 같은 걸 수혜 못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1호선을 이용한 급행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광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낙후됐던 놈들이 신축으로 변모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2년 전쯤부터 시작됐고, 그 분양가 상승률이라는 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7억선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 전만 해도 7억선이 나와도 좀 비싸다 이랬었는데 지금 이미 9억선, 그리고 올해 아마 10억선을 뚫을 겁니다. 수원이 그랬다 그랬죠. 수원이 2년 전에 처음으로 10억대가 나왔을 때, 광교 이런 데 말고 원도심 쪽에 10억대 분양이 나왔을 때 비싸다, 저게 되겠니? 그런데 완판이 돼버렸고, 그 뒤로 작년 올해 나온 애들 보면 이미 10억 선을 훌쩍 넘는 애들, 그것도 인천의 핵심 지역이 아닌 망포역 푸르지오, 이번에 시즌3에서 몇 개월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걔가 12억 선에 나왔는데도 완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높은 경쟁률로. 이러한 현상들이 인천 원도심에서 이제 계속 벌어질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한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은데 대략 2월 초반쯤에 나올 걸로 제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포레나더 샵이 성공하는 순간 물론 얘 입지 상당히 좋아요. 인천시청역에 GTX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천 원도심에서 가장 좋은 위치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놈들이 얘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앞으로 더 들어가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인천 원도심의 어떤 분양가라고 하는 게 10억을 터치하고 넘어서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 10억이 분양가잖아요. 얘가 10억을 주고도 들어간다는 건 그 이상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매매가가 추후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원도심의 시간은 시작이 됐어요. 원도심이 한 20, 30년 당연히 눌려져 왔었는데 이 원도심이 물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재정비,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인천의 분양가 상승을 갖다가 이끌어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얘의 어떤 분양가 상승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의 여타 지역들, 송도라든가 청라, 영종, 그 다음에 검단이라든가 앞으로 들어올 계양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겁니다. 얘가 중앙이거든요. 원도심이. 따라서 원도심의 재정비 분양가, 즉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 분양가 상승이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인천의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26년, 27년, 28년에 저는 청라와 영종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청라와 영종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인천 부동산의 상승을 주도할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현하기기 청항역 확정과 함께 엄청 주목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 센트리풀이라든가 이쪽 CTOCL들이 올라줄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급상승을 이루기는 힘듭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7억대 분양에서 8억대 분양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10억, 12억 이렇게 못 올라가요. 이유가 청항역이 개설되는 거 맞는데 확정도 맞는데 이게 들어오는 시기가 31년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들어오면 좋은 겁니까? 여의도를 갔다가 20분 안에 서울역도 20분대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뭐 송도역세권이나 하기에서 여기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거든요. 그거 다 포함해도 당연히 40분대 정도면 충분히 여의도라든가 서울역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고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건데 그건 언제다? 개통된 다음에. 왜냐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여의도를 출근하는 사람이 여길 지금 들어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개통이 안 돼 있잖아요. 개통이 돼야지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든 자차를 이용하든 다른 노선을 이용하든 고생을 좀 하겠다. 그런 분들이 승자인 건 맞아요. 나중에 수익이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개설된 다음에 이 라인을 따라서 가격들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괜찮은데 몇 억밖에 안 하네?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라든가 서울역 출근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 따라서 이 지역의 가격은 지금 7억대에서 8억대 정도에 분양이 됐는데 센트리풀이 8.1억이었으니까 프로 기준 이게 지금 당장에 10억, 12억이 가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 가치는 갖고 있는 거죠. 얘네들 준공되는 시기도 상당히 늦어요. 28년, 29년 이때 준공이잖아요. 그때 돼서 들어갔을 때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다만 그 전에 31년도에 가까워지기 전에 인천에 아무 일이 없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26, 27, 28년도에는 그래서 용현하기기나 송도국제도시가 아니라 청라나 영종이 상대적으로 인천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왜 그렇죠? 일단 26년도에는 영종구가 독립이 되죠. 인구 규모가 많아지면서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 요소가 있죠. 제3연륙교입니다. 이번에 디에트로라든가 신일 비아프, 그 다음에 데라수 어썸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이 시작됐죠. 공고가 났고 얘네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히나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 물론 하이엔드급입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갖춰갖고 인천 전체에서 봤을 때도 이런 하이엔드급 단지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들어가 주는데 문제는 기존 아파트 준신축급들이라고 하더라도 영종은 5억 선이면 비싼 거거든요. 84에서. 근데 얘가 7억의 분양을 때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늘이 사실 1순위인데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 완판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이거 개통되잖아요. 1월 달에. 개통되고 나면 이 중산지구에서 이거의 실효성을 체감하게 될 거예요.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철이 개통됐을 때 보통은 선반영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용현하기기 결국 오르는 거는 청항역이 개설돼서 그 효과가 확증됐을 때 엄청 오를 겁니다. 지금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뭐 과거에 비해서 정보가 빠르니까 기존에 이미 선반영된다? 아닙니다. 그게 개통돼야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개통된 다음에 오릅니다. 수도권의 중전철이든 서울의 중전철이든 최근에 개통됐던 애들의 어떤 모습이 그래요. 대표적인 게 하남 미사지구의 5호선이 개통됐을 때 그리고 작년에 별내의 8호선이 개통됐을 때입니다. 그 전에 선반영됐다고 아무리 말했지만 실제로 개통되고 난 다음에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고 지금. 따라서 이 연륙교 개통이 올해 1월 달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얘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중산지구 오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에트르 7억이 비싸지 않았다는 게 확증이 될 거고 금방 팔려나갈 겁니다. 이번에 비아프라든가 데라소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중산 전체 준신축이라든가 구축들도 그에 따라서 오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27년도에 여기 보이시죠? 7호선이 개통됩니다. 어디에? 청라에. 근데 청라에 7호선이 개통된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청라분들은 다 당연히 알고 있으시겠지만 GTX-B가 들어왔을 때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7호선 타고 가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올라가서 청라국제도시역을 이용하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올해 25년도에 가장 인천에서 많이 올랐던 곳이 어디입니까? 검단입니다. 검단, 호우금, 그 다음에 중앙역. 아직 거래는 안 되지만 얘네들이 오른 이유가 뭐죠? 계양역 와서 공철 탈 수 있어서. 그에 밀리던 청라, 뭐가 밀렸었던 거예요? 서울 접근성이. 그 외에는 밀리지 않죠. 청라가 중형규모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 조성이 시작된 지 20년이 다 되는 국제도시입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쾌적하고 이런 거 다 마련돼 있어요. 검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단은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109 초기에 들어간 물량들이 들어간 곳에도 아직도 분양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검단 홈이 3차 분양이 있었잖아요. 즉 청라가 원도심 접근성 상당히 좋았는데 부평 쪽이라든가 이런 거 자차로 쉽게 가거든요. 근데 이 7호선 개통에 따라서 특히나 위쪽 공철을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27년, 28년에. 이게 개통되는 시기잖아요. 개통이 됐을 때 드라마틱한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영종도 따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연륙교가 이번에 개통되니까. 따라서 26년, 27년, 28년 정도는 청라와 영종이 이끌 거예요. 따라서 이걸 보시고 인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라, 영종의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청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만 그때 여기 엘리네뜰이라든가 위에 제일 풍경지에 있는데 7억대 중반입니다. 뭐 84 기준. 대략해가 2010년대 중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축으로 막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7억대의 84가 있어요. 중대형은 비싸고요. 그럼 그 7억대인 놈들이 올라갈 거냐? 올라가겠죠. 네. 올라갈 겁니다. 준신축이라도 올라가요. 여기는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 쪽에 이쪽에 들어가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쪽도 올라갈 거고요. 루안시티라든가 이런 애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7호선 개통에 따라서.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보통 전철역 개통되고 그게 효과가 있는 전철역, 중전철이고 더구나 얘는 서울 접근성을 갖다가 높여주잖아요.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하남 미사도 신도시에 5호선이 개통됐을 때 그쪽에는 84 애들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걔가 개통됐을 때 올라간 가격 수준을 보면요. 물론 부동산 시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지만 기존 가격에 근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만약 그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여기 있는 준신축, 예를 들면 청라 엘리네들이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이 청라 센트럴 엘리네들 이게 84거든요. 얘가 지금 대략 7억대 나갈 거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18년 들어갔고 그쵸? 지금 현재 7억 6천, 7억 8천 이렇거든요. 즉 아라역의 호우금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얘가 호우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호우금이 지금 현재 8억을 터치했어요. 올해 25년도에 아라역 개통과 더불어서 요 호우금이 8억을 터치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중앙역 쪽은 9억까지 터치했어요. 지금 현재 매물 기준으로 했을 때 청라 이 엘리네들이 연차에서는 좀 밀리지만 한 5, 6년 정도 밀리는 거거든요. 지금 호우금에 비해서 호우금이 21년도, 22년도 들어왔는데 얘가 18년도 들어왔으니까. 근데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특히나 원도심 접근성은 원래 청라가 좋았고 서울 접근성도 밀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완성도라든가 청라의 상황, 뭐 교육 수준 그런 걸 봤을 때 얘가 호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호금이나 중앙역 쪽이 지금 8억에서 9억이고 좀 더 오를 텐데 27년도 됐을 때 그럼 얘는 그보다 더 높을 거란 얘기예요. 즉 10억 선을 훨씬 더 넘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얘가.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청라의 엘리네들이 10억을 넘어간다? 물론 좋은 곳이지만 그때 원도심 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분양들이 있다면 특히나 포레나 더처럼 괜찮은 지구에 괜찮은 단지로 들어간 게 있다면 걔는 더 높을 겁니다. 그럼 그게 또 어디 영향을 미치겠어요? 송도라든가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6년, 27년, 28년은 청라와 영종이 인천시장의 어떤 부동산 시장 상승을 갖다가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지금 내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단도 들어갈 수 있고 청라도 들어갈 수 있고 용현하객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면? 7억 중반대 자금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미분양난 용현하객의 물건을 잡으실 수도 있고 청라의 구축, 엘리네들 구축은 아직 아니죠. 준신축, 엘리네들을 들어갈 수도 있고 호금을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판단하실 때 이런 걸 좀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26, 27, 28년도에는 청라 영종이 중심이 돼서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즉, 이 시기를 바라보고 들어가신다면 그 여러 지역 중에서 이쪽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단지에 따라서 다르고 역간 거리나 이런 건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7호선 개통과 연륙교 개통, 순서는 연륙교가 먼저 개통되고 그 1년 뒤에 7호선 개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따른 변화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내올 거다. 청라 영종의 시간을 갖다가 줄 거다. 인천에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영종 트램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들어간 디에트르라든가 데라수 어썸 이런 거 준비하면서 그리고 올려드린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인천 지역에 트램은 두 개가 있어요. 송도 트램이 있고 영종 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라는 전자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송도 트램보다 영종 트램이 먼저 개설될 것 같다. 이유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송도는 11공구가 있습니다. 근데 11공구가 채워져야지 송도 트램은 뭐랄까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공구가 이제 분양을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단지로 들어간 게 유승 한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이쪽은 거의 다 찼어요. 얼마 안 남은 거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종 트램이 좀 더 완성될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1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이 이쪽 운서역인가?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중산로까지 온 거고 2단계가 여기서 영종 가는 거거든요. 물론 중산지구분들은 2단계를 더 원하시지만 일단 계획상은 1단계 먼저니까. 2단계는 사실 이쪽 미단시티가 속된 말로 나가리가 나면서 물론 여긴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2단계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하튼 1단계가 여기 됐을 때 중산에선 좀 멀겠지만 이쪽에 있는 단지들 여기도 아직 좀 들어갈 거 남아있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의 뭐 위쪽 운서역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공철 이용성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26, 27, 28년도예요. 물론 영종 트램은 개통이 아니라 가셔야 되는 걸 겁니다. 확정이 되거나 이런 거 정도. 따라서 요 3년간은 뭐 요 뒤로 1, 2년 정도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요 정도 시간대에서는 청라와 영종이 인천의 어떤 부동산 상승의 선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끌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걸 투자를 하실 때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29년, 30년, 31년도에는 원도심, 송도, 용현, 연수입니다. 송도는 송도국제도시 말하는 거고 여기서 용현은 용현 하객지구와 송도 역세권은 포함하는 거고 그 주변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는 연수 재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때 시기가 되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30년 12월에 개통입니다. 뭐가 GTX-B가 물론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이 GTX-B의 가시화라고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거의 개통 직전인 단계가 되죠. 이 시기가 되면은 혹은 개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1년도 정도면은 이에 따른 이쪽 지역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되면 이루어지죠. 뭐냐면 지금 청량역이 개통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여의도나 서울역에 출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나는 많은 수익을 내겠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동안 한 5년 동안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여의도나 서울역으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개통이 다가왔을 때 여기들을 살려고 할 겁니다. 여기를 사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기가 됐을 때 얘네들은 준신축이에요. 얘네가 28년, 9년 그 뒤에도 들어가요. 그럼 31년 됐을 때 이거 준공 1, 2년 차밖에 안 되는 신빙들입니다. 신빙들. 신병들이에요. 신축들. 그 시기에 다가오게 되는 거고 당연하지만 청량역이 개통됐을 때 어디가 개통되는 겁니까? 인천대 입구역이 개통되는 거고 부평역과 인천시청역이 개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29, 30, 31년도가 되면 원도심에서 인천시청역과 부평역 주변 물론 부평역 주변은 나중에 지역별로 한 번씩 다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는 좋은데 아파트가 들어가기가 힘든 게 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청역 부근은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죠. 얘네들이라든가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역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청학역 부근에 있는 단지들과 재정비 물량들이 드디어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생각하신다면 요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죠. 투자 시기를 갖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연수 재정비가 여기 연수 써놨잖아요. 제가 가셔야 될 겁니다. 즉 이번 청학역 개통에 수익을 상당히 많이 얻어갈 곳이 바로 여기예요. 청학역 근처는 당연한 거고 여기 연수지구 1기 신도시급으로 들어갔던 애들이라고 그랬죠. 얘네들 특히나 연수역이라든가 원인지역 가까운 애들 그리고 사실은 이 동춘이나 동막역 가까운 애들이라든가 얘네들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건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도 조금은 오를 거예요. 근데 제가 1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얘가 당장은 오르다가 한번 다운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청학역 확정에 따라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좀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곧장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돌아옵니다. 뭐죠? 청학역 개설되는 거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분담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쉽게 가기에는 얘가 올라줘야 되는데 용현학이나 송도역세권이 올라줘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얘네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31년 가까워져야지 올라요. 얘네도 지금 현재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7억 5천 정도에 나왔다가 2천만 원 비싸다고
빠꾸 맞은 곳, 미분양 단계 CTOCL 8단지입니다. 즉 작년에 6단지, 7단지보다 2천 정도 비싸게 나왔는데 계산에 정말 짠돌이 성격을 보이시는 인천분들이 야 뭘 2천이나 비싸 하면서 이걸 버렸거든요. 8단지를 갖다가. 근데 얘는 이제 금방 완판되겠죠. 이제 좀 나오자마자 완판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막 올라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1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5, 6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앞으로 만약 9단지가 예를 들어서 9단지 입지상으로 보면은 하객역에서 가장 멀거든요. 얘가 9단지예요. 근데 9단지가 동일한 조건, 뭐 수영장이라도 넣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얘가 만약에 동일한 조건, 주차 대수 1.3대급이고 커뮤니티에는 사우나급까지만 들어가고 수영장 같은 거 안 들어가고 그냥 옆 단지로 동일한 조건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원래는 어때야 돼요? 좀 싸야 되는데 얘가 만약 분양을 갖다가 뭐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개월 이내에 8억 선에 한다고 해도 저는 분양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8단지에 비해서 이 9단지가 5천 정도 비싸게 나와도 분양은 될 거예요. 다만 이게 매매가 지금 분양권 매매가 9억, 10억까지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연수 재정비도 결국 얘네 가격 보고 가게 되거든요. 뭐냐면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신축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느냐를 따져보고 내가 분담금이라든가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당장은 좀 올라가겠지만 좀 멈춰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재건축이 이쪽 재정비 물량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건 얘네들이 매매로서 자리매김이 확실하게 되는 게 보일 때 그게 이 시기예요. 29, 30, 31년도. 이쯤 되면 연수 재정비가 가셔야 되고 몇몇 단지는 그 전에 시범단지 같은 걸로 왜냐면 인천에서도 지금 이거 재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처럼 시범지구 같은 거 선정되고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겠지만 탄력받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는 이 시기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송도 재정비가 대두될 겁니다. 재밌는 거죠. 송도 재정비는. 이거 송도 역세권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여기 120 들어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풍림아이언이라든가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빼곡해요. 여기도 얘네들 특히나 이쪽 풍림 쪽 보시면 2005년, 2006년, 2005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용적률 150%대, 150대, 130.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물론 인천분들 잘 아시겠지만 송도 초기에 들어왔던 애들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1공구 완성될 때쯤이면 재건축 얘기 나온다고 송도에서. 송도는 역사가 오래된 정말 느리게 들어간 곳이다 보니까 초기 물량이 최종 물량들 들어갔을 때쯤이면 재건축 연안에 도래하게 됩니다. 즉 29, 30, 31년도 되면 이쪽 풍림이라든가 얘네들이 25년 차가 돼요. 근데 이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연수 재정비가 가셔야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지금도 30년 차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것도 송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가 25년 차지만 재정비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교육 좋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학교들 중에 이쪽에 신송중이라든가 있어요. 여기로 학원가 유명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이쪽이 학원가 쪽에 들어가서 형성 이쪽에 돼 있습니다. 교육이. 그리고 송도 트램 가시아가 이때는 되겠죠. 영종보다 저는 조금 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이 11공구 때문입니다. 영종 트램은 이쪽 인천대입구역 쪽에서 당연히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11공구 쪽을 이렇게 순환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 11공구가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이제 자이 그라운드블이 들어가고 27년도 예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승한 애들이 이제 분양했단 말이에요. 이거 채워지는데 분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그렇다고 10년 걸리는 건 아니고 여기 요 수변 시설 요거 예쁘게 원래 꾸며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물론 이 길은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가야지 이 상업지구들이 갖춰지고 그러면서 예쁘게 될 텐데 여하튼 이게 적어도 이 시기가 되면은 11공구 쪽은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송도 트램이 가셔야 될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기 텅텅 비어 있는데 여기가 채워지는 거니까 준공돼서 막 입주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시기일 거거든요. 초도 물량들이 혹은 중간 물량들도 아마 준공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트램이라는 것도 만들어진다고 계획 세우고 준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쯤이면 요 시기쯤이면은 가시화는 될 겁니다. 송도 트램이. 물론 그보다 좀 더 이전에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29, 30, 31년도가 되면 원도심을 비롯해서 송도, 용현, 연수 쪽이 즉 인천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남부 쪽이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송도입니다. 지난 3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송도가 서울의 반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착화됐다고 그랬죠. 그 핵심 디폴트 값이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이 시기가 됐을 때 올라주는 정도가 다른 곳들 앞서 시기들에서 올라주는 주도하는 얘네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줄 가능성이 높아요.
2화하고 3화에서 거듭 말씀드렸었지만 이 송도라는 곳은 특이한 게 인천의 강남인 게 지금도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서울 접근성이나 원도심 접근성이 있어서 계속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송도가 도대체 왜 비싼 거야? 이유가 뭐야? 바다가 보여서 그까지 바다 뭐가 중요하다고. 특히나 송도에 바다 안 보이는 단지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욕을 먹었었는데 사실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투자 요소가 교육 쪽에 있었던 건데 그 송도가 이 시기가 되면 입지에서 주요 요소를 차지하는 교통 측면에서 서울 접근성이든 원도심 접근성이든 인천에서 탑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그렇게 되면 송도가 올라갈 그 상승률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계속 욕을 먹고 있을 겁니다. 예. 계속 욕을 먹고는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들에서 송도에 대해서 야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입지가 뭐 그런데 하지만 이 시기가 도래하면 상대적으로 쳐다보기 힘든 지금 뭐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반포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송도국제도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용현 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용현 쪽이 지금 당장은 오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이게 8억 선의 분양해도 그거는 될 거고 8억 좀 넘어도 분양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10억에 거래되고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26년, 27년도에 얘가 뭐 10억을 넘고 이런 게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31년도에 가까워져서 GTX-B가 개통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인다거나 혹은 개통된다면 얘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 시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29, 30, 31년도에. 이 시기에 그게 온다는 건 그 전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그 전에 들어가는 게. 위에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들어가야지 먹는 게 많은 거잖아요. 속된 말로. 자, 그 다음에는 검단분들이 엄청 제 영상 보고 욕하실 거고 욕하시고 있으실 텐데 그 다음은 검단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32, 33, 34년도입니다. 즉, 요 시기까지는 이 남부 지역이 인천 상승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데 이 32, 33, 34년도에는 뭐가 있냐면 명칭은 아직 불명확하죠. 뭐 서강선이라고 서북권 광역 급행 철도 이름이 길어요. 혹은 GTX-D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B가 뚫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선을 연결해서 지금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있는데 여기서 지선을 나눠서 검단 쪽 북쪽으로 빼준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올해 25년도 7월에 예타를 통과하긴 했는데 예타 통과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확정은 됐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게 실시 설계하고 또 시공사 정하고 그걸 보시다 보면 GTX-B하고 A와 C를 보세요. 걔네들이 어느 정도 밀렸던가. 그걸 보시면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이긴 해요. D가. A, B, C는 노선이 길잖아요. 근데 GTX-D, 이 서강선은 GTX-D의 서부 쪽만 연결하는 겁니다. 동쪽으로도 계획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과는 이 서부 쪽이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실질적으로 검단으로 들어가서 개통되는 데까지는 GTX-B라는 이름을 보셨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단 그래도 35년도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늘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32, 33, 34가 되면은 지금 청학역 확정이 용현하기에 미치는 영향처럼 검단 쪽에 GTX-D의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개통이라고는 못 써놨어요. 개통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확실히 가시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돼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이쪽이 오르기 시작할 거고 또 하나는 검단 신도시가 완성이 됩니다. 즉 지금부터 5, 6년 정도 지나가면은 지금 호금 정도가 선도를 하고 있는데 한 5년쯤 지나면 이쪽 중앙역 쪽도 그렇고 물론 중앙역은 지금도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벌써 9억을 치고 있습니다. 호가 중심이 아니지만 거래 충분히 될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나온다면 거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쪽 분양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얘네들이 한 5, 6년 정도 지나면 송도의 11공구가 채워지듯이 얘도 채워지게 될 거고 특히나 이쪽 아라역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기반 시설들 있잖아요. 상업지구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 즉 검단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이 시기에 얘는 그러니까 5, 6년에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네요. 한 8, 9년 정도 지난 뒤에 그러면서 GTX-D 서부선, 뭐 서광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가 가시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검단이 다시 한번 최근에 보여줬던 인천시장을 주도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인천은 대도시고 어떤 호재가 한 방에 전체 영향에 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원도심은 이미 시작이 됐고 따라서 이 얘기는 원도심에 분양하는 단지들을 잘 보시는 얘기입니다. 그 분양가가 너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 일감 조금 높아 보여도 들어가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GTX-B 따라서.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청라하고 영종의 오름입니다. 26, 27, 28년도에는 이 청라의 7호선 개통에 따른 서울 근접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 연륙교 개통에 따라서 중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종 쪽이 상당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서 다른 지역을 누른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얘네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가격에서 오르는 비율이 있을 텐데 금액적인 게 아니라 오르는 비율 자체는 그 시기에는 얘네들이 높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쪽 남부 지역. 29년, 30년, 31년도경, 즉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반은 얘네들의 시간이 될 겁니다. GTX-B 개통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시 인천 검단 쪽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계양도 그때쯤에 이제 가셔야 되죠. 계양 쪽도 대장선이라든가 이런 게 뚫리게 되고, 이게 어떻게 연장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 검단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5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예정돼 있어요. 근데 걔도 사실은 개통되는 게 대략 이 정도 시기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들의 관계를 꼭 생각하실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이 시기별을 보시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이 시기에 여기를 꼭 들어가야 되는 거냐? 꼭 그건 아니에요. 이 시기를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여기가 수익률은 좋을 텐데, 이때 딴 데를 들어가셔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인천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복합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7년도에 청라가 오른다고 하면 청라가 수익 그 어떤 상승 비율은 제일 높겠지만, 자기 가격에 대비해서 상승 비율은 높겠지만, 딴 애들이 그러면 안 올라주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일단 1차적으로 원도심 쪽에 영향을 미칠 거고, 위쪽은 검단, 아래쪽은 송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남부 쪽에 31년도 정도 돼서 GTX-B가 들어왔을 때 원도심 시청역이나 부평역 혹은 이 인천대 입구역 혹은 용현하객이 오르는 게 다른 지역에 영향을 안 미치냐? 당연히 미칩니다. 미치게 돼요. 반포가 올라가면 그 가격이 잠실에 영향을 미쳐요. 반포가 50억 했을 때 잠실이 35억이었는데 반포가 100억이 된다? 그럼 잠실에 다른 일이 없어도 70억까지 가는 거예요. 70%. 거꾸로 반포가 50억이고 잠실이 35억이었는데 잠실이 50억이 가버린다? 그러면 반포는 75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도. 그 관계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인천이 대도시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각각 별개의 어떤 도시들이 아니잖아요. 전편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천 인구 300만은 수원, 용인, 화성 인구를 합친 정도예요. 그 관계들 보면 동탄이 오르면 수원이 안 오릅니까? 광교 쪽이. 광교가 오르면 수원, 동탄이 안 오르나요? 용인, 수지나 기흥이 그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지 않아요? 그 셋이 주고받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은 그게 훨씬 더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금까지는 GTX-B라는 놈이 계속 설왕설래 말만 있고 안 들어온다는 분들도 많아요. 인천 분들 저희 카페에서 보시면 그게 들어오겠니? 라고 지금도 얘기하세요. 실제로. 이게 확정이 됐고 들어온다는 거 원래도 확정이었는데, 특히나 청학역 개설 확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 GTX-B가 주목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영향이 다 미칠 거다, 인천 전반에.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거는 저희 개설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청학역으로 딱 고정시켜 봤을 때, 즉 인천에 투자할 곳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기별로도 그렇고 투자할 곳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 얘기가 나온 게 청학역 때문이었잖아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용현 하기권 미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8단지가 미분양이 나버렸어요. 요 6, 7단지가 프로 기준 7억 1천, 2천 선에 나왔는데 얘가 7억 4천, 5천 선 정도에 나왔거든요. 프로 기준입니다. 싼 것도 있어요, 그보다. 층 호수에 따라서, 그리고 옵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얘가 2천 차이인데 미분양이 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인천 분들 정말 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6, 7단지에 비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6, 7단지 분들이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8단지가 꿀리는 거 없습니다. 하경역까지 거리가 뭐 차이 난다는데 그래봐야 100m 차이고, 단지 구성 측면에선 큰 차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뭐 다 다른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더샵이라든가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애들이 같이 공동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없고, 앞에 뭐 공원이 있는 거라든가 초등학교까지 거리 이게 뭐 100m, 그럼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리도 있는데 따로 여러 면을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얘가 시기상 1년 뒤에 있으니까 물가 상승도 감안하면 2천 비싸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버리셨어요. 거기뿐이 아니라 여기 GTOCL 단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로이센트 좀 더 비싸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한 2, 3천, 8단지도 2, 3천 비싸게 나왔는데 여긴 또 고층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버리셨어요. 미분양 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만약 이제 조만간, 이거 얼마 전에 분양했거든요. 얘네 둘 다. 그럼 조만간 줍줍 풀리겠죠. 그랬을 때 뭐 하셔야 됩니까? 나 대출 포함해서 7억 중반선 동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당장 서울로 출퇴근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잡으셔야죠. 잡으시면 나중에 청학역이 실제로 개설됐을 때
서울 출퇴근을 고려하시는 분들까지 몰려들 곳이니까 여기가. 그래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학역 개설 자체, 확정 자체만으로 보면 일감은 여기 미분양 물량들입니다. 얘네 둘만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 분양가 중계 보시면 이쪽으로 미분양 물량들 좀 더 있습니다. 걔네들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얘는 입주 시기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얘네가 28년 9년 뭐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중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단기 투자는 아니잖아요. 분양이라고 하는 게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즉 지금 투자했을 때 얘가 준공되고 1, 2년 2, 3년 뒤면은 GTX-B 개통이 되거나 완전히 가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셔야 되는데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 편하게 들어가시려면 여기는 내가 정말 인천에서 내가 살고 있고 나는 주거지를 갖다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고 인천이 어차피 내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신축을 들어가고 싶다. 그럼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중개 투자로 생각하시고 어차피 인천은 이번에 그 11호 대책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 다음은 송도 준신축 및 1109 물량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는 고가 투자에 해당이 되죠. 즉 용현 하객에 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즉 용현 하객은 지금 대략 7억대 중반이면 대출 포함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송도 비싼 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2배 갑니다. 인천도 있고 이쪽 여기 지금 요거 13억 정도 나오잖아요. 더샵파크 에비뉴. 상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싸 보이는데 지금 얘가 상당히 이렇게 보니까 싸 보이는데 여하튼 상대적으로 고가예요. 뭐에 비해서 용현 하객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한 거의 더블 2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대출이 다 풀로 땡겨 쓰시면은 그 이자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배 더 이상 들 수도 있어요. 뭐 자산이 많으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랬을 때 얘는 고가 투자가 되는데 수익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용현 하객이 높을 수 있는데 수익액은 송도가 높여질 수 있어요. 좀 이따 이 얘기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109 물량도 있죠. 1109는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송도 분들한테도 욕 많이 먹던데 저는 왜 욕 먹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9억대 풀업 기준으로 유성한 애들이 얼마 전에 분양했어요. 물 먹었죠?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싼 거는 8억대도 있었어요. 근데 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8억대, 9억대 분양을 하느냐 이렇게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되죠. 1109. 여기도 추후에 이 청학역 개통되고 송도가 전반적으로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송도에 있잖아요. 더군다나 트램도 그때면 이 1109 완성에 따라서 트램이 개통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투자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액에서 특히나 여기는 투자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얘는 단기 투자입니다. 이 1109 물량 제외하고 송도 준신축 말하는 겁니다. 얘는 기축이잖아요. 기축 아파트니까 뭐 기다렸다 사는 게 아니라 들어가실 수 있으면 지금 들어가는 게 제일 맞아요. 이건 기다릴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송도가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셔야 되는 게 송도예요. 여기는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만 생각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장기 투자로 가야 되고 그건 저는 연수 재정비라고 봅니다. 저가 투자기도 하고. 뭐냐면 이 연수 재정비요. 여기. 얘네들. 동춘동 쪽, 연수동 쪽, 그 다음에 청학동, 여기 신축이 없잖아요. 여기 다 구축이에요. 그것도 근 30년 된 구축들 중심입니다. 가격들 보시면 뭐 4억대가 제일 비싼 거 막 이래요. 5억대도 있긴 해요. 얘네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최소 10년 보고 가셔야 되고 그 이상 걸립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저가죠. 전세 끼고 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많아야 2억 정도 동원하면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저가 투자예요. 대신에 장기 투자죠. 근데 수익률은 높을 겁니다. 자,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요거 사업은 뭐냐면 연수 재정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 재정비 물량이 지금 전세 끼면은 2억 정도면 가능해요. 2억 조금 넘게면 가능한데 만약 내 돈 다 드린다 예상하는 겁니다. 그거는 스스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전세 끼고 샀을 때는 이러면 4억 정도 투자했을 때 어디 여기요. 여기 동춘이라든가 이런 애들 청학역 적성 좋아지는 30년 차 된 애들 재건축 바라보는 애들인데 이걸 지금 만약 4억 정도 주고 샀으면 31년도 정도 됐을 때 재건축은 못 돼요. 5년 안에 되는 재건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 시기에 신축이 이 입지에 들어가 있다 하면 최소 12억 정도는 나간다고 봅니다. 사실 더 나갈 건데 그러면은 4억 투자해서 12억 8억을 번 거니까 이거 잘못 써놨습니다. 200%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게 되고 8억입니다. 수익액. 근데 반면에 7억 정도를 지금 투자한다. 어딥니까? 용현 하객이죠. 여기 분양권이 대략 7억 조금 넘어가면 살 수 있으니까 물론 청약력 발표되고 나서 좀 높아졌겠지만 단순 비교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7억에 지금 만약 사놓는다면 아마 31년도 되면은 대략 14억 정도는 갈 겁니다. 이 입지의 어떤 신축이라고 하는 게. 그럼 7억 주고 7억 버는 거니까 100% 수익률 7억을 벌게 되는 거죠. 이건 수익률인 거고 퍼센테이지는 이쪽이 수익액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투자액이고. 12억은 어디냐? 어디 있습니까? 송도국제도시입니다.
송도국제도시 12억 정도면 괜찮은 거 지금 살 수 있잖아요. 준신축급들. 그럼 얘는 얼마 정도 갈 거냐? 대략 18억 간다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퍼센테이지 계산하기 쉽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절대적 가격 아닙니다. 자, 만약 10억에서 18억이 간다면 수익률은 50%가 되는데 왜? 10억 투자해서 6억 번 거니까. 근데 수익은 6억이 되죠.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거잖아요. 4억이 필요한 거고 7억이 필요한 거고 10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또 그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양권이냐 재정비 물량이냐 기축이냐. 얘는 재정비 물량인 거고 얘는 분양권인 거고 얘는 기축 아파트인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송도에도 분양이 있어요. 그냥 단순화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특히나 이게 18억, 14억, 12억이 갈 것도 아니고 이보다 좀 더 높은 가격들을 형성할 거고 거기서 위아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청약과 관련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금액에 따라서. 돈이 많으시면 송도 들어가셔도 돼요. 수익률은 낮겠지만 대신 좋은 게 있잖아요. 송도는 실거주 플러스 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거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준신축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투자 측면도 있는 거고 반면에 연수재정비는 투자만 되지 실거주는 지금 못해요. 얘 재건축될 때까지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도 있어요. 연수재정비. 즉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투자로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건 정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4억, 7억, 12억. 더구나 전세 끼거나 대출 끼면 이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연수재정비는 한 2억대 있으면 되고 2억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분양이잖아요. 이거 7억 지금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28년 9년 들어갈 때 7억 잔금대출까지 받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계약급하고 중도금은 60% 나오니까 대출 규제도 안 받는 아파트니까 얘네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송도 들어가실 때는 돈이 상대적으로 필요하죠. 얘는 곧장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수익들을 봤을 때는 뭐 6억, 7억, 8억 이 순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좀 말씀드렸지만 계산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수익액 자체는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거예요. 어디든.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청약력 개설된 게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자산에 따라서는 충분히 어디든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투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거주와 고려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청약력에 따라서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26년부터 펼쳐질 인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인천을 봤을 때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지금 5억 이하다. 물론 대출 포함한 가격입니다. 자산 순내 자산이 5억 있어야 된다는 아니고 했을 때 들어가실 수 있다면 원도심 혹은 대표적인 연수의 재정비 물량이었다가 중장기로 보시고 들어가실 수 있다면 다만 이거는 실거주가 좀 힘들다는 거는 생각하시고 즉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7억 이하다 대출 포함해서 이러면 영종 신축이 있습니다. 영종 신축하고 청라 준신축 아까 말씀드렸던 디에트로라든가 신일비에프 이런 애들 최근뿐만 아니라 영종 쪽에 있는 준신축 애들도 있어요. 이미 들어간 애들. 걔네들은 7억 이하예요. 지금 여기 최고가 지금 7억이거든요. 이번에 디에트로가 49층짜리 수영장 다 갖췄는데 알파룸 2개 갖췄는데 걔가 분양가 최고 풀옵션이 7억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특히나 뭐 내가 공항 쪽에 근무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청라 준신축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걔 말고도 많아요. 거기에 준신축급들 혹은 조금 연차는 됐지만 8사형들에 7억대 있습니다. 걔네들 들어가신 거 나쁘지 않아요. 왜? 26, 27, 28년도는 청라하고 영종의 시간이 올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검단의 준신축 나쁠까요? 안 나쁘죠. 검단은 계속해서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도시예요. 아라역 근처는 지금도 7억대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역 근처는 조금 더 비쌉니다. 8억대를 넘어섰는데 뭐 1, 2억 차이니까 그거 감안해 보시고 뭐 대출 금액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용현학이 분양권은 당연히 들어갈 만한 거죠. 7억 정도 갖고 그다음에 원도심 분양권이 있습니다. 다만 원도심 분양권은 지금 84 분양권은 없고 아마 59 분양권 정도가 7억 이하로 대출 포함했을 때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송도 구축 재정비 물량 이거는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겁니다. 풍림 아이언에다가 이쪽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가 나쁘지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역별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금액별로 지금 시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10억 이하 좀 높아졌죠? 이때는 청라 신축 쪽들이 있어요. 청라 신축, 중신축, 그리고 구축으로 넘어갈 애들 중에서 평형대 넓은 애들, 얘네들 나쁘지 않습니다. 왜? 27년도에 7호선 개통이 엄청 큰 영향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검단 신축도 10억이면 괜찮은 평형에 괜찮은 입지로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용현 하객 분양 예정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단지도 꽤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구단지보다 더 괜찮은 게 용현 하객에서는 요 하객역 개설되는데 아직 안 된 애들 있죠. 여기 근처놈들은 비싸게 할 거라서 일부러 안 했는데 얘네들은 상당히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걔네들도 10억 이하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돈은 10억까지 안 드는 거고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항상. 그다음에 원도심 분양권이 있습니다. 원도심 분양권 중에 뭐 8사형 이상
예를 들면 포레나 도시락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 제가 분양권 봤을 때 8사가 10억이 뭐예요? 훨씬 더 아래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창역 확정에 따라서 움직임 보면서 아마 그쪽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하튼 그래도 10억 정도면 8사 원도심에 GTX-B 개통됐을 때 도보 이용한 곳들에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데도 괜찮다. 그다음에 송도 중심축 있죠. 송도 중심축 괜찮은 곳이 10억 정도면 갈 수 있죠. 그다음 10억 이상이다. 송도 A급지 가시면 됩니다. 인천대 입구역 근처 가시라는 얘기예요. 원도심, GTX, 도보 신축 분양되는 애들. 지금은 10억 이하로 살 수 있는데 아마 조금 시간 지나면 얘네들 10억 이상으로 분양될 거거든요. 그런 애들, 그런 애들 갖다가 투자하시는 게 인천에서는 가장 그래도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건 다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7억 이하라고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포함하느냐 대출이 포함되지 않느냐 시기가 어떠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단지들이고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의 어떤 기본 베이스들을 갖다가 오늘 4화까지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얘네들 검단, 원도심 북부, 원도심 남부, 청라, 영종, 용현, 송도 각 지역별로 투자 포인트를 지역별로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분들이 싸우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 하면서 싸우실 분들은 그 서로도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차라리 각 지역별로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게 가장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12월 30일 찍었는데요. 아마 신정 지나고 나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영상들을 통해서 인천 지역별 여기 말씀드렸던 지역들하고 여기서 좀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편, 3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만 인천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나는 안 다뤘어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노년 서창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없잖아요. 삼산도 없고 그런 지역들 포함해서 인천 지역별 분석을 갖다가 해드리는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인천 전반을 다룬 거 베이스 측면에 다룬 거는 오늘까지인데요. 이 4편까지인데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평 마지막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인천 날아오르다. 인천이 상당히 분양 물량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미분양도 많았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나가요. 투잡에서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남은 물량이 이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길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뭐 수원과 인천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괜찮냐 하시면 수원분들은 수원이라고 생각하고 인천분들은 인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혹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인천이 수원만큼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요소뿐만 아니라 입지 자체가 밀리는 지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제는 한 지역씩 어느 정도 오를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는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댓글에서 엄청 싸우시기 때문에 여하튼 전반적으로 인천은 날아오를 거다. 언제부터? 올해부터 26년부터 지구별로 누가 주도하느냐가 교체돼 가면서 하겠지만 전반적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외부에 의한 IMF라든가 리먼 사태라든가 코비드 같은 게 있었잖아요. 10년 단위로 그런 것만 없다면 인천은 이제 이번에 청악 푸른하게 날아올랐듯이 인천 전체도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 상황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특히 오늘 분석해드린 거 이번에 1, 2, 3, 4편을 통해서 분석드린 것들은 어떻게든 개인적인 견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의견과 틀리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편하게 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댓글에 너무 성인들이신데 너무 비속어 많이 쓰시지는 마시고요. 115만 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기 분양료 공시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려요. 항상 들어오시면 그냥 저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는 공간, 광고하고 이런 공간 아닙니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리즈 편을 통해서는 전반적인 인천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 흐름 요거 갖다가 간략히 보여드린 거고 지역별 특성, 인천의 어떤 지구별 특성은 다음 영상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2026년 1월일 거기 때문에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에는 소원 모두 성취하시고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정확하고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